1번 문제 만나보시죠. 네, 오늘은 그동안 찾아볼 수 없었던 새로운 섹터들이 움직이는 모습까지 포착이 됐는데요. 그 내용들 1번 문제를 통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험지 함께 확인해 보시죠. 정부의 집중 투자 기대감, 주목해야 할 신재생 에너지 관련 섹터와 투자 전략을 적으시오. 신재생 에너지 관련된 내용이 나왔습니다. 먼저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100일 이 기자회견에서 어떤 발언이 나오느냐에 따라서 섹터도 희비가 엇갈렸는데요. 그 안에서 눈에 띄었던 건 원전과 신재생 에너지의 엇갈림이었습니다. 내용을 먼저 들여다봐야겠죠. 이재명 대통령이 대규모 신규 원전 건설에 대해서는 거의 실행 가능성이 없다라는 부정적인 뉘앙스의 언급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급증하는 전력 수요를 원전이 아니라 신재생 에너지의 비중을 확대하는 쪽으로 대응해 나가면 된다라고 언급을 한 게 시장의 주목을 받은 건데요. 지금 현재 전력 정책을 담당하는 부처도 환경부로 이관이 된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 새롭게 쓰게 될 제2차 전기분에도 이 신재생 에너지 관련된 비중 크게 늘어날 걸로 현재 보여지고 있습니다. 기존의 11차 전기분에서는 신재생 에너지 비중 29%가량 늘리자라는 계획이 담겨 있는데요. 현재 환경부에서는 대략적인 국가 온실가스 목표를 최대 67%까지 감축하겠다라는 시나리오로 검토가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재명 정부에서는 신재생 에너지 관련돼서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 걸로 보여지는데요. 이제 에너지주 단순한 테마가 아니라 정부 정책 수혜주로 옥석을 가려야 할 타이밍이 나오게 된 것 같습니다. 그 안에서도 지금 태양광, 풍력, ESS 등 여러 섹터가 묶여 있는 상황인데요. 과연 두 분은 이 많은 섹터 안에서 옥을 하나만 골라보자면 어느 쪽에 시선을 두고 있을까요? 전략과 함께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주식 남녀의 선택 보드를 들어주시죠. 네, 어쨌든 우리나라도 그렇고 해외도 마찬가지입니다. AI 시대가 이미 찾아왔고 데이터 센터는 더 필요할 거고 이에 따른 에너지 그리고 파생되는 또 산업들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기자회담에서도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왔고 저희 방송에서도 최근에 이 이야기를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두 분께도 한번 여쭤봤는데 자 각각 써주신 이 섹터라고 할까요? ESS 그리고 전력 설비를 써주셨습니다. 그에 대한 약간의 코멘트도 함께 적어주셨는데 자 먼저 이차영 전문가님은 ESS를 적어주시면서 그 아래 신재생 에너지의 완충지대라는 표현을 쓰셨어요. 네, 아무래도 이재명 정부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사실 원전을 원하는 거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예. 어떻게 보면 이 당 자체의 어떻게 보면 색깔이라고 저는 보여지는데 결국에는 신재생에 대한 이 어떻게 보면 강력한 갈망, 이 열망이 저는 가득 차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풍력도 좋고 수력도 좋고 이런 신재생 에너지가 너무 좋지만 결국에는 태양열이라든지 풍력, 수력 이런 부분은 신재생 에너지의 가장 큰 단점은 뭐냐면 지속적으로 일정한 양의 전력이 공급되지 않는다는 게 사실 가장 큰 단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러면 결국에는 신재생에다가 힘을 실는다라고 했을 때는 결국에는 이 신재생 에너지로 들어온 전력을 어떻게 안정화시키느냐, 안정적으로 공급화해서 이거를 대중화하느냐에 대한 부분이 목적이다 보니까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ESS에 대한 부분도 결국 빼놓을 수가 없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신재생 에너지의 완충지대라는 표현이 저는 가장 ESS를 어떻게 보면 얘기하는 데 있어서는 좀 적절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지금 정부가 에너지와 이 환경의 정책 자체를 단일화해서 하나의 축을 좀 통합하는 형태로 가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있어서는 이런 분산형의 어떻게 보면 에너지를 조금 더 변동성을 흡수하는 과정에서는 이 ESS에 대한 투자도 지속적으로 좀 늘어날 거라는 좀 기대가 되기도 하고요. 이 ESS가 사실 글로벌적으로 봤을 때는 중국이 한 90% 이상을 차지를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 미국에서도 어느 정도 중국을 견제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ESS에 대한 부분이 중국으로 넘어가던 것들이 결국에는 이 수요가 우리나라 국내로 넘어올 가능성도 높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이라든지 해외 글로벌 시장 안에서의 이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부분의 관심도가 점점 높아지고 결국에는 이 수요가 높아질수록 어떻게 하면 신재생 에너지를 안정적으로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은 이 ESS에 대한 부분으로 조금 더 이목이 집중될 거라고 조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이 AI 기반의 이 전력망에 대한 부분, 지능형 전력망에 대한 부분 또한 이 ESS의 수요에 동반이 될 수 있다는 게 조금 기대가 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고요. 아무래도 우리가 지금 최근에 가장 많이 주목을 받았던
받았죠. 시장에서 주목을 받았던 어떻게 보면 종목들조차도 이 ESS 산업과 어느 정도의 밀접하게 맞닿아 있는 부분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 LG 엔솔이라던가 아니면 상성형 SDI라던가 이런 기업들도 어떻게 보면 ESS에 대한 부분과도 어느 정도 밀접하게 연관이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는 저는 오히려 이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후 딱 이 100일 기자회견 어떻게 보면 되게 상징적인 기자회견이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의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부분을 한 번 더 강력하게 어필을 했다라고 한다면 신재생 에너지를 뭐 풍력이나 이런 단일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이것들을 결국 공급할 수 있는 ESS에다가 투자를 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이재명 정부가 가장 중요한 게 어떻게 보면 효율이거든요. 극대화된 효율에 대한 부분을 항상 좀 얘기를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비용을 최대한 절감하면서 극대화된 효율을 낼 수 있는지를 본다라고 했을 때는 결국에는 ESS 쪽으로도 정책이 조금 맞물릴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이 ESS에 대한 부분의 섹터를 조금 골라왔습니다. 네, ESS 뭐 약자 그대로 에너지 저장 장치, 에너지 저장 시스템을 뜻하는데 뭐 재해에 따라서 날씨에 따라서 계절에 따라서 이 신재생 에너지라는 게 일정한 수준의 에너지를 계속해서 만들어내지 못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완충지대로서 새로이 또 주목을 받을 것이다라는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역시나 뭐 비슷한 결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전력 설비를 꼽아주셨어요. 그리고 네. 키 맞추기라고 써주셨는데 어떤 키 맞추기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일단은 뭐 키 맞추기 먼저 말씀드리면 최근에 이제 효성중공업이 급등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최고가를 찍어줬는데 오늘은 좀 쉬어가고 나머지 아직 전고점에 도달하지 못했던 뭐 현대일렉트릭이라든지 LS일렉트릭 아니면 또 산일전기 같은 기업들이 오늘 강한 흐름들이 나와줬거든요. 그래서 일단 전고점까지는 충분히 도달 가능성이 있는 종목들이 많이 있어서 순환매 그리고 키 맞추기를 고려해서 한번 나머지 종목들도 한번 공략해보면 좋겠다라고 해서 기술적으로 일단은 전력설비를 뽑아봤고요. 저도 오늘 이제 주제를 보다가 ESS를 할까 지금 전력설비를 할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예. 왜냐하면은 지금 사실 오늘 오늘의 이슈로 인해서 원전이 사실 좀 약간 지금 흔들리는 모습을 보였잖아요. 왜냐하면 신재생 에너지는 굉장히 좀 적극적으로 언급을 해줬는데 오히려 원전 같은 경우는 뭐 지역과의 어떤 합의라든지 이런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이런 부분들은 조금 시간이 걸릴 수 있다라고 이런 식으로 언급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사실 원전주의 하락을 좀 이끌었는데 원전주를 갖고 있는 분들 크게 걱정하시지는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원전주는 지금 글로벌 시장에서의 확대 기대감이 더 높은 거지 국내가 조금 지연된다고 하더라도 국내보다는 국외에서 실적을 더 많이 끌어올 수 있는 상황이어서 역시나 조정시의 매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결론은 지금 정부가 신재생 에너지를 밀건 아니면 원전을 다시 더 강화를 하건 정책적으로 일단은 전력 설비 쪽은 무조건 수혜를 볼 수 있다는 판단 하에 오늘 골랐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뭐 재생에너지와 원전 쪽 기존의 정책의 어떤 기조 방향성으로 봤을 때는 일단 당연히 투자를 많이 하겠다라고 언급을 했었고 그렇다면 당연히 신규 전력망에 대한 수요는 당연히 늘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 전력 설비 특히나 변압기 같은 핵심 장비의 수요는 계속 늘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외에도 사실 전력 설비 관련 추가 상승 모멘텀이 굉장히 많습니다. 미국이 지금 2030년도까지 거의 810조 원을 데이터 센터에 투자를 한다고 했는데 그중에 40%가 전력기기 쪽으로 들어갈 거고요. 그중에 변압기가 한 150조 원 이 정도까지 배정이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만큼 변압기라든지 이런 핵심 장비들 계속적으로 수혜를 볼 수 있는 부분들이 글로벌 시장에서도 열려 있기 때문에 국내 이슈만이 아니더라도 해외에서도 수주를 끌어올 수 있는 우리나라 기업들 굉장히 좋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이외에도 일단은 공급자 우위 시장이기 때문에 관세 충격도 계속적으로 완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는 점 그리고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 시장에서도 지금 상당히 많은 수주들이 지금 몰려들고 있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조정시대 향상 전력주들은 매수의 기회를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그중에는 관세 충격이 좀 자유로운 산일전기를 좀 주목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차영 전문가님, 뭐 방금 박철순 대표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ESS도 가지고 얘기를 할까, 언급을 할까 심히 고민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만큼 ESS에 대한 주목도는 뭐 우리 시청자분들도 마찬가지로 많이 가지고 계실 것 같은데 약간 마음에 걸리는 건 그 포인트인 것 같아요. ESS를 두고 볼 때 늘 이 2차 전지 관련주와 때려야 뗄 수 없기 때문에 지금 당장 우리 시청자분들 가운데서도 그럼 2차 전지 간다는 말인가요? 라고 바로 연결해서 질문을 하시는 분도 계세요. 방금 언급해 주셨던 일부 종목들도 마찬가지 그런 이슈 때문에 약간 횡보하는 흐름 혹은 조정을 받는 흐름들이 나타났잖아요. 맞죠. ESS만 두고 좀 투자를 해도 괜찮은 겁니까? 사실 ESS의 섹터를 투자를 하실 때 어떻게 보면 우리가 2차 전지랑도 연결이 되잖아요. 근데 사실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아직 멀었다라는 생각 때문에 계속 이제 주가 자체가 좀 지지부진한 흐름을 가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이 ESS만 보고 가시는 건 사실은 조금 어떻게 보면 어불성설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런 정부에서 계속적으로 언급하는 것들에 대한 부분 중에서 이런 신재생 에너지와 관련했을 때는 그러면 우리가 조금 수혜를 볼 수 있는 게 무엇일까라고 본다라고 했을 때 사실 신재생 에너지를 ESS랑은 떼놓을 수가 없기 때문에 ESS에 대해서 이제 조금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 거고 사실 2차 전지 또한 우리가 앞장서서 가야 되는 부분이기는 하나 정책을 발표했다고 해서 사실은 이 신재생 에너지를 완전히 주력할 수는 또 없는 게 사실이거든요. 이 AI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전력량을 100% 신재생 에너지로만 우리가 충당을 할 수가 없다 보니까 그래서 만약에 ESS로만 이 섹터를 보고 만약에 보신다라고 했을 때는 여러 가지 리스크들이 아무래도 많죠. 뭐 정책의 입찰 타이밍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그리고 원가랑 환율에 대한 부분까지도 다 골고루 봐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뭐 테마만 보고 섹터를 들어가야 된다라는 느낌보다는 이런 신재생 에너지 안에서는 ESS의 주목도를 조금 더 높게 보면 좋을 것 같다라는 조금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